friends, Wilson English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사에 대해서, participle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형용사로서 능동,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죠. desk broken by out of force with 힘에서 부러진 책상에서 이 broken이 데스크를 설명을 합니다. An exciting sport is 스포츠는 오락거리죠. 여러 개 있으면 스포츠라고 표현하고요. 자, 앞에서 스포츠를 수식하고 있고요. 흥미진진한 스포츠. Jack was sleeping. 자, 서술적으로 잭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분사는 형용사인데 분사 구문론에서 쓰이게 되면 Having read the letter, Jill shed tears. 자,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 부분은 부사구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주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고요.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이다. 분사는 형용사에다가 능동 또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사는 두 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형태상으로 뒤에 ing를 붙인 형태고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표현합니다. 과거 분사를 익히기 위해서는 불규칙 동사 부분을 한 100여 가지를 익히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능동으로서 직접 뭐뭐 하는, 수동으로서는 당했다는 의미겠죠. 분사의 서술적이란 부분을 익히기 전에 우리 그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형식은 크게 주어 부분과 서술 부분,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제일 앞에다 두죠. 그 부분을 주어로 둡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형태로서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고요. 오형식을 보시면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전부 주어, 동사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어, 동사로서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주격보호 부분이 있죠. 이 주격보호에 분사가 쓰였을 때 서술적으로 쓰였다. 자, 삼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그 동사가 transitive verb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의미상 목적어가 있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형태의 동사죠. 네 번째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동사 의미 자체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썼고요. 그리고 그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있죠. 그래서 크게 주격 보호하고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분사로서 들어갔을 경우에 분사에 서술적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1,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intransitive verb, 그 다음에 3형식, 5형식을 transitive verb, 수요 동사는 de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분사, 형용사로서 한정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서술적으로 쓰이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한정적이란 말은 그 명사 바로 앞에서나 뒤에서 설명해주는 방식을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Fascinating hat, 매력적이고 품격 있고 좀 고급스러운 모자예요. A person bitten by other, 다른 사람들에게 맞은 사람 해서 뒤에서 설명 또는 수식 꾸며주고 있죠. 이 형식에서 주격보호로 쓰인 경우고요. The movie was shocking, 그 영화가 충격적이다. 가끔 들어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서 Jack is exciting TV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잭이 어떻게 TV를 즐겁게 해줍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의미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좀 황당하겠죠. The viewer were shocked.
viewers were shocked. 저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형식 목적격 보호로 쓰였을 경우에 소설적으로 쓰인 경우 Jack saw, Jack은 보았다. 그녀를 보았지 목적어. 그녀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걷고 있죠. on the road 길에서 걷고 있는 그 현장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Jill saw Jack interviewed. So who was interviewed by many reporters를 줄여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해서 보면은 오형식이 되죠. 그래서 Jill은 보았으면 잭이 인터뷰를 당하죠. 그래서 interviewed by many reporters에서 오형식으로서 목적격 보어 서술적으로 쓰였습니다. 한정적이란 말은 명사 앞에서나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 서술적이란 경우는 주격 보호하고 목적격 보호로 쓰였을 경우에 서술적으로 쓰였다. 동사 이후 부분이 서술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predicate. 음상 주어가 없는 이유는 한정적인 경우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바로 음상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서술적인 경우에는 주격 보호였을 경우는 그 주어가 실질적인 음상 주어고 목적격 보호였으면 목적어가 실질상 음상 주어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분사 시제 부분에서 보면 시간이 같은 경우는 단순형을 쓰고 시간이 앞서는 경우는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예문에서 보시면 because Jack was cleaning the room. 자, 잭은 방을 청소하고 있고요. Jill도 was doing the dishes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제가 두 가지 문장이 같은 경우에 Jack's cleaning up the room, Jill was doing the dishes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꿨죠. 문장이라 하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제 같다라는 표시로서 단순형 분사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사 구고요. 완료형 형태에서는 As Jack had given you the info, you were able to do it. 잭이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했다. 주었죠. 당신에게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You were able to do it. 과거에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분사음으로 바꾸면 Jack's having given the info, you were able to do it 해서 보시면 were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having pp 형태로 썼습니다. 자, 분사의 시제에 관련된 수동태 부분 형태로 보겠습니다. 능동형보다 수동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The 김밥 is eaten for breakfast. 자, 아침 식사 전에 먹어집니다. 김밥은 아침 식사 전에 간식으로 먹겠죠. The 김밥 is being eaten across the town. 그 마을 전역에 김밥이 먹어지고 있습니다. The 김밥 has been eaten since 조선 dynasty. 조선시대 이후로 김밥이 현재까지 먹어져 왔습니다. 시간적인 공간에 관련된 부분은 시제 부분의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The 김밥 has been being eaten since 조선 dynasty. 조선 왕조 시대 이후로 쭉 지금까지 먹어져 있고요. 지금도 먹히고 있죠. 자, 과거 시는 김밥 was eate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먹어졌다. The 김밥 was being eaten during the morning. 그 아침 중에 먹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 김밥 had been eaten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먹어졌다. 자, 이 시제 부분에 대해서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김밥 had been being eaten years before the invention of pasteurization. 좋은 세균법 발명 이전에 수년 동안에 먹어져 왔었던 겁니다. 미래 시제 부분 보시면 김밥 will be eaten by the staff. 직원들에 의해서 먹어질 겁니다. The 김밥 will be being eaten during the speeches. 연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먹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The gimbap will have been eaten before the dancing contest. 그 춤 시합 전에 먹어질 겁니다.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부분, 시제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The gimbap will have been being eaten for over a century by then. 그때까지 한 100년 동안을 먹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까지 보셨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꽃이죠. 자, 이 부분이 분사 구문에 있어서는 원어민 입장에서 보면 평생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배워있지만 제2 외국어로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부분의 하나지만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 하면 복문을 단문으로 또는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요령은 매우 간단합니다. 1, 2, 3 형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분사 구문은 접속사 부분을 보시면은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적 양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공식을 보면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생략, 세 번째 시제에 대해서 알맞게 단순형 또는 완료형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접속사에 관련된 부분은 접속사 영상에 나와 있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관련돼서 분사 구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walking on the road, I ran across my mom. 길에서 걷고 있었을 때 나는 우연히 엄마를 마주쳤다. 자, 1, 2, 3 형식으로 보시면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아이의 가조 생략, 굳이 반복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제가 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ing만 붙여서 working on the road, I ran across my mo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상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접속사를 생략할 필요는 없다.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After I had read the newspaper, I made a phone call to her. 나는 신문을 읽고 난 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과거 시제보다 먼저 발생했어요 라는 뜻으로서 had pp를 썼죠. 자, 1번 after 생략해도 되고요. 생략하지 않아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 똑같네요. 그래서 생략, 그리고 먼저 발생했으니 having pp 형태로 해서 having read a newspaper, I made a phone call to her.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제 순서가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 이유 부분에서 Because you helped me out, I was able to make it. 당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듭니다.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you와 I 다르네요. 그럼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소유격 형태로 바꿔줍니다. helping me 시간이 같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이 같기 때문에 helping me out, I was able to make it. 자, help의 음상 주어로서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1번 생략, 2번 다르다 소유격, 3번 시간이 같다 그래서 단순 분사구문. Since you hadn't done the work, you were scolded by her. Since는 because하고 같은 의미지만 because보다는 좀 정도가 약했을 때 또는 as도 마찬가지로 because보다는 정도가 좀 약했을 때 씁니다. Since you hadn't done 하지 않았기 때문에 were보다 먼저 발생했죠. The work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you were scolded by 그녀에서 꾸지람을 들었다. 자, 1번 since 생략, 2번 주어 부분이 같네요. 굳이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시제가 앞섰기 때문에 having done
대신에 부정에 있어서 not을 빼서 동명사를 분사에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다가 부정 부사를 쓰면 됩니다. Not having done the work, you were scolded by her. 그녀에서 꾸지람을 들었다. 조건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f you give me $10, I will give you $1. $10 누가 S를 빼먹었네요. If you give me $10, I will give you $1. 자, 이거는 복수형을 취해도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1번 if 생략 안 하셔도 되고요. 2번 you와 I가 다르네요.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고 give하고 will 써서 시제가 자, 그 전에 이런 부분 있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give를 give으로 바꿔주고 giving me $10 I will give you $1. 음상주 you를 썼고요. If you had seen a doctor, you could get well fast. 만약 당신이 과거의 의사를 만났더라면 지금 당신은 빨리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자, 1번 if 생략하고 you 같기 때문에 2번 생략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had pp 형태라는 것은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발생했어요 라기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으로서 having seen a doctor, you could get well fast. 이번에 양보로 연습해 봅시다. 자, although Jack didn't study hard, the test will be a piece of cake. 비록 잭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식은 죽 먹일 것이다. 1번 although 생략 안 하셔도 되고요. 2번 Jack과 the test가 틀리죠. 그래서 살려놓고요. 3번 미래고 과거이기 때문에 먼저 발생했죠. 그래서 1, 2, 3 개념으로서 자, having studied 쓰고요. 부정은 not having studied. 누가? Jack's. Jack's not having studied hard. The test will be a piece of ca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1, 2, 3. So even if you are much smarter, you can handle it easily. 설령 당신이 훨씬 더 총명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even if 생략 you 같기 때문에 생략 그 다음 시제가 같기 때문에 being 단순형으로 썼습니다. So being much smarter, you can handle it easily. As Jack reads a book, he eats lunch. 자, 부대상 동시 동작 또는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잭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점심을 먹는다. 1번 as 생략 2번 자, 이번에는 같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지게 되면 듣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애매모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령 주어가 같다 할지라도 써주는 것이 옳습니다. So Jack's reading a book, he eats lunch. 써주셔야 되고요. As it had rained cats and dogs, the river flooded high. had pp 썼다는 것은 먼저 발생했다는 얘기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기 때문에 그 강은 넘쳐 흘렀다. 1번 S 생략하고요. 2번 날씨를 나타내는 it을 썼고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having rained. 그래서 음상주어 비인칭 주어를 썼고요. 그래서 it having rained cats and dogs, the river flooded high. 자, 이번 끝으로 분사구문 양태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해석하고요. As I tell you what to do, you tell the others what to do.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말해라. 자, 1번 as 생략, 2번 I와 you 틀리기 때문에 살려놓고요. 3번 tell에서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단순 분사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telling you
telling you what to do. 그래서 tell은 누가 했느냐? I니까 my 소유격으로 쓰죠. My telling you what to do, you tell the others what to do. As we had been told the instructions, we had been told them. 자, 당신이 수동태를 썼으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당신이 그 지시사항들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시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자, 1번 as 생략, 접수 생략. 2번 you와 we가 틀리죠.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had pp 이런 식이 같기 때문에 단순 부정사를 쓰죠. 해서 you were being told the instructions, we had been told them.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분사하고 동명사를 구분할 때는 문법적일 때는 동명사는 명사고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분사 구문일 때는 부사구로 취급합니다. 자, 의미상으로 보면 동명사는 뭐뭐 하기 위한, extinguishing gear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한 장비들을 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한 해서 accent가 첫 번째 들어가죠. 그래서 extinguishing gear. 그 다음에 singing microphone. 자, 노래 부르고 있는 마이크로폰이 아니고 노래 부르기 위한 마이크로폰에서 액센트가 들어가면서 동명사 취급을 하죠.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a typing recruit, 신입사원이 타이핑을 치기 위한 신입사원인지 아니면 타이핑을 치고 있는 신입사원인지 두 번째가 맞죠. 그래서 액센트는 sleeping girl, 잠자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용사입니다. 이번에는 with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이거나 그 목적어의 형용사 또는 비슷한 형태로 분사, 그 목적어 다음에 부사구 또는 부사의 형태를 취하는 뭐뭐 한 채로 해석합니다. 자, 예물 보시면 Jack stood up 서 있었죠. 자, with 목적어 그 문이 열려진 채로 서 있었다. 자, 나눠 쓰게 되면 Jack stood up이고 the door was open의 형태죠. The Jack sang a song with the music running. 잭은 노래 불렀고 with 목적어가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는 상태로 흐른 채로 노래를 불렀다. 그럼 Jack sang a song 이 문장과 a music was running 하고 두 문장을 합친 형태죠. 이거는 중문을 단문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Jack sat on the chair with his legs crossed. 잭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with his leg 그의 다리를 꼬은 채로. 자, 두 문장을 표현하면 Jack sat on the chair and his legs were crossed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Jill listened to his music with her hands in the pockets. 질은 그의 음악을 들었고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두 문장을 바꾸면 Jill listened to his music and her hands were in the pockets. 자, 이렇게 보셔서 with 목적어 형용사나 이렇게 형용사나 with 목적어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그다음 with 목적어 부사나 부사구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해석은 뭐뭐 한 채로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에서 보시면 말 그대로 독립이다 라는 말은 의미상 주어가 따로 있는 경우를 독립분사구문입니다. 그동안 분사구문을 배웠는데 주어가 따로 있는 거 달랐을 경우 그런 경우를 독립분사구문 그동안 배우셨고요. 다음에 비인칭 굳이 그 주어에 대해서 의미상 주어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보통 우리 사람을 지칭했을 경우 일반인 경우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의미상 주어가 따로 있느냐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거냐로 구분해서 독립분사구문 또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when Jack changed the room, Jill was cooking. 자, 잭이 그 요리를 그 방을 청소를 할 때 Jill은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어가 지금 다르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독립분사구문. 그래서 바꾸면 Jack cleaned the room, Jill was cooking. 자, 이번에는 when people cross the streets, they must comply with the traffic law.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는 그들은 따라야 됩니다. Obey the traffic law. 교통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people이라는 것은 보통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 생략, 주어 생략 굳이 쓸 필요 없고 cross하고 이 부분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히 crossing the street and they must obey the traffic law. 이거 누가 이렇게 틀렸네. 이번엔 습관적으로 쓰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universally speaking 또는 general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해서 strictly speaking, 그냥 roughly speaking 대충 대강 이야기해서 frankly speaking, frank라는 이름 많죠. 정직 솔직하게 말해서 technically speaking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judging from the paper 그 문서에 따르면 그 서류로 판단해 보면 so granting that you are handsome 당신이 잘생겼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considering his gift 그의 재능에 비해서 너는 compared with her weight 그녀의 몸무게에 비교하면 하고 compare with considering granting that 결국은 자주 보고 자주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게 배우는 것이니까요. 자, 수고 많으셨으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